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익 850 플러스 벼락치기 11호 완성의 RC 강좌를 맡은 구원 선생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드디어 제가 상당히 표정이 좋죠. 뭐 계속 시작할 때 표정이 좋았는데 지금 표정이 너무 좋습니다. 왠 줄 알아요? 마지막 단원 아닙니까? 전체 교재 영상 중에 마지막. 또 그렇지만 이게 절대로 마지막이라고 해서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파트 7이니까. 고득점은 결론적으로 파트 7을 잘해야 됩니다. 물론 파트 7 잘 하는데도 파트 5, 6가 잘 안 돼서 점수 안 나오는 친구들도 많은데 보통 한국 사람들은 문법을 좀 많이 해왔기 때문에 파트 7에서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중요한 단원이다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좀 공부를 더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파트 7도 공략법이 있어요. 그냥 독해니까 단순히 독해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이것도 단일 지문, 복수, 또 뭐 복수 혹은 다중 지문이라고 부르는데 지문별로 또 공략법이 있고요. 문제 유형별로 공략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최대한 먼저 문제도 풀어주시고 공부도 해주시고 채점도 하신 다음에 리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수업 들어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제가 짚어줄게요. 전체적인 그림. 제목도 뭐 파트 7 공략법이라고 나와요. 공략법. 일단은 시간 배분에 대해서는 유명한 거죠. 자, 시험장에서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시험 종료 15분 전입니다.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이 소음의 어떤 차이를 느껴봤어요. 그 전까지 문제를 막 풀다가 시험 종료 15분 전입니다. 그러면 파삭파삭파삭 이런 소리가 슬슬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뭔가 사람들이 다 긴장을 좀 슬슬 하고 있다는 소리죠. 근데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막 진짜 난리가 나요. 막 박박박박박박박 뭐 지우개 지우는 소리 뭐 우당탕탕탕탕 막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남은 5분 동안에 파트 7 독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짧은 것도 되게 힘들고요. 다중지문, 그러니까 복수지문, 길이가 긴 건 아예 손도 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저도 심리적인 압박이라는 게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게 막 집중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5분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죽은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시간 배분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야. 일단은 시험장 가서 파트 7을 먼저 붙잡고 푸는 겁니다. 물론 이건 약간 개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요. 파트 7을 거꾸로 계속 풀어 나가는데 뒤에 있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거부터 먼저 집중해서 심적인 위안, 그 마음의 평온함을 갖고 문제를 풀고 3중 지문 풀고 2중 지문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일 지문에 기사문, 다인 채팅 이런 게 좀 어렵잖아요. 그거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단일 지문에 쉬운 것들 문제 2개짜리 이렇게 푼 다음에 그리고 이제 파트 6 그리고 파트 5 풀다 보면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 해도 긴장이 안 돼요. 왜? 파트 5는 풀만 하잖아요. 왜냐면 문제 자체가 짧고 문법적으로 팍팍팍 풀리는 것은 별로 이해 안 해도 알면 풀리고 모르면 그냥 찍으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시간 배분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총 75분짜리 시험이죠. 그러면 55분 정도 문제당 한 문제당 1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빨리 풀리는 건 좀 더 빨리 풀고요. 오래 걸리는 거는 거기서 세이브한 시간을 투자해서 총 54문제니까 55분을 투자해서 파트 7을 끝내주시면 그러면 파트 5를 20분 정도 가지고 풀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파트 5, 6를 더 빨리 풀어서 15분, 이제 저는 강사고 전문 강사니까 더 줄겠지만 여러분들은 한 15분 정도까지를 계속 연습해 줘야 돼요. 풀 수 있게. 그럼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남죠. 그 5분을 파트 7에 투자를 해서 좀 더 완벽함을 갖는 겁니다. 55분 자꾸 푸는 게 맞지만 오답에 대해서 이건 이래서 오답이지까지 들어가면 더 풍부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독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파트 6 강의 때도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독해를 할 때 모든 세부사항까지 막 들어가서 단어 좀 막힌다고 그냥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초반부 한 3줄 읽으면서 주제가 이거구나. 누가 누구에게 왜 보내는 거구나 정도를 파악을 하시게 되면 나머지 내용들은 이런 내용으로 전개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해주면서 주로 명사나 동사 위주로 딱딱딱 체크해 가면서 이 부분 이런 식으로 빠르게 독해해 나가시는 거.
속독이라고 하죠. 그렇게 여러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건 제가 했던 얘기죠. 단일 지문을 마지막에 푼다. 그러니까 거꾸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연습 많이 해줘야 돼요. 거꾸로 푸는 거는 항상 앞에서부터 이제 제대로 올바른 순서대로, 그러니까 올바른 순서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푸는 순서대로 풀다가 내가 오늘 강의 듣고 그래? 거꾸로 푸는 게 좋은 거야? 그럼 시험장 가서 한번 이번 시험 해봐야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하고 지문 유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문제 유형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제일 기본적으로 주제 목적 문제라고 있어요. 이글 목적이 뭐냐, 이글 터픽 뭐에 관련된 거냐, 주제가 뭐냐, 편지 왜 보냈느냐 이런 문제들이고요. 정답의 위치는 다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주제 문제 6개, 7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다 초반부 3줄이면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쫙 전개가 돼요. 이게 탭스 시험하고요. 수능 시험하고 또 달라요.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어렵게 내기 위해서 초반부에 아직 막 무슨 얘기야 도대체 이러다가 뒤에 막판에 이렇게 딱 주제가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주제나 목적이. 근데 토익 시험은 그런 것도 있어요. 기사문 같은 거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좀 고난도죠. 그 다음에 또 요청사항이 결론적으로 뭐지? 초반부에 계속 드러나지 않다가 저 뒤에 가서 뭐뭐 해주세요. 아 그럼 얘 이것 때문에 편지 쓰는 거구나.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비율적으로 6개 중에 하나 정도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주로 초반부 보고 풀면 되는 거고요. 정답은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을 봤더니 어떠한 마을에 무슨 북 사인회, 그래서 뭐 저자가 이렇게 막 사인해주고 그 서점에서 뭐 그런 행사에 대해서 만약에 공지글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한 이벤트를 발표하려고라고 이벤트라는 말로 바꿔치기 하죠. 이런 걸 포괄적 어휘라고 하는데 포괄적인 어휘를 주로 쓰죠. 자, 그다음에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라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기출이 많이 되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파트 7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세부사항 문제인데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딱 키워드로 잡아낼 만한 걸 딱 미리 체크를 해주세요. 뭐 날짜를 물어보는 거야, 뭐 무슨 장소를 물어보는 거야, 방법 물어보는 거야, 그런 것도 같이 상황 봐주시고 특히나 키워드가 하나 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료로 제공되는 게 뭐니? 그러면 뭐니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무료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잡은 표현을 지문 들어가서 딱 그 부분 주변에서 말을 바꿔치기 한 패러프레이징 한 거를 찾아서 풀면 되는 거고요. 무료로 제공되는 게 예를 들어서 봤더니 무슨 뭐 사과를 무료로 준대요. 전 예시를 들 때 맨날 사과배 딸기를 예시를 드는데 사과배 딸기를 무료로 줄게. 그러면 지문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보기에서는 과일을 준다. 과일, 약간의 과일을 준다. 어떤 과일을 준다. 그런 식으로 표시되는 게 패러프레이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의어 찾기 문제는 뭐 동의어 자체가 좀 그러니까 어휘 자체가 좀 어렵다. 다이어가 아니다. 뜻이 별로 없는 것들이다. 그러면 그냥 어렵지 않게 풀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단어 중에 move라는 단어 예를 들어볼게요. move, M-O-V. move는 바로 순간 떠오르는 게 뭐야? 움직이는 거야? 근데 뭐 이동시키다, 이사하다, 감동시키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심지어 move가 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팔아서 치워버리는 거. 그래서 이렇게 뜻이 되게 많은 단어일수록 반드시 문맥을 봐달라는 거. 그 문맥 안에서 이게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론 문제라고 있죠. 추론 문제는 한 단어 가지고 푸는 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조합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 이 상황을 보니까 얘는 요건데 요런 단서가 나왔는데 근데 요거가 결합이 되니까 그러면 얘는 뭐라고 추론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나오죠. 무턱대고 그냥 한 단어만으로 추론해봐 그러면 상상할 때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단서를 좀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주는 게 추론 문제다. 그러나 추론이라는 것도요. 주로 나오는 추론이 있어요. 매번. 그냥 뻑 하면 뻔하게 이게 척하게 뭐 즉답이라고도 하죠. 예를 들어서 보기를 막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전에도 서로 만난 적이 있다. 그런 보기가 있으면 저는 그게 답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지문을 읽어보면 지문 안에 보나마나 지난번 미팅에서 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럼 보나마나 얘들이 만난 적이 있구나. 그렇게 가는 거죠. 의도 파악 문제가 이것이 이제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문제 중 하나죠. 왜냐면 우리는 상대방의 의도를 알기 좀 힘들어요. 때로는.
근데 LC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지? 의도 파악 문제는 결론부터 얘기해 볼게요. 문제를 딱 푸실 때 이 몇 시 몇 분 그 말의 의도가 뭐니? 그러면 바로 윗줄 들어와서 바로 윗줄에 나와 있는 게 80%입니다. 바로 윗줄 가지고 답 골라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 밑줄에 그러니까 의도 파악할 문장의 윗줄에 윗줄을 봐줘야 돼요. 그 위에서부터 얘가 한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한 건데 갑자기 다른 애가 한번 치고 들어와요.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혹가다 20%는 이제 또 이 사람의 말 뒤쪽을 봐줘야 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앞뒤 관계를 잘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삽입 문제. 이것이 수능 때도 나오는 거죠. 이제 오늘은 문장 삽입 문제도 연습할 건데 문장 삽입 문제는 먼저 이거부터 읽고 들어가시면 되게 편해요. 이걸 나중에 풀려가지 말고 매번 마지막 문제로 나오니까 이 문장 삽입 문제에 들어가 있는 그 문장을 먼저 읽고 나서 그죠? 문장 읽고 나서 여기에 뭐 지시어라던가 연결어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또 별표도 쳐주고 그 말을 바탕으로 앞에 이런 말이 있겠구나를 먼저 예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읽고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지문 읽다 보면 1번도 지나칠 테고 2번도 지나칠 테고 이런 식으로 각 번호를 지나칠 거거든요. 그런 거 지나칠 때마다 아까 예상해뒀던 내용이 그 앞에 버티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풀 수가 있습니다. 문장 삽입 문제죠. 연습해볼 거고요. 이런 걸 우리는 문제 유형별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문제 유형별 접근 다 알아. 뭔 소리인지 알겠어. 다 해봤어. 그런데도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는 지문의 스토리에 대한 학습이 필요해요. 이메일 편지 주로 이런 내용 나오지, 광고 지문 이런 내용이 나오지, 이런 걸 우리는 주제 학습이라고 하죠. 주제 학습이 이제 충분히 익숙해졌다 그러면 각 주제별로 잘 나오는 이야기의 흐름을 공부해 주시는 거예요. 흐름. 기사문은 초반부에 사건이 딱 나오면 그 사건에 따른 배경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배경에 따른 파급 효과가 딱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는 미래, 전망, 계획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 흐름까지 다 공부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 각 기사문에 잘 나오는 기출 어휘, 광고 지문에 잘 나오는 기출 어휘를 암기하셔야죠. 제가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사문에 잘 나오는 것 중에 이 업체가 막 세계로 진출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문에 딱 보면 얘네들이 International Presence라고 합니다. International Presence라는 단어를 딱 써서 국제적 영향력, 존재감, 입지를 확장했다. 그런 보기가 딱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Presence라는 이 단어를 모르면 무슨 상황이야? 그러면 그걸 답으로 못 고르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런 주로 주제별로 잘 나오는, 지문별로 잘 나오는 그런 어휘를 학습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것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것까지 다 이제 어휘까지 공부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문제 풀어야죠, 이제. 문제 풀면서 계속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일 지문하고 다중 지문은 또 여기에 추가적인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거는 역시 첫 번째 지문은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오고 뭐 두 번째 지문은 어떤 내용이 나오고 이런 거 학습도 중요하긴 한데 이 학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다섯 문제 이 다섯 문제의 정답의 위치를 계속 추적해 가는 거예요. 1번 문제는 보나마나 여기에 있고 2번 문제도 이쯤에서 단서 지나가고 3번도 첫 번째 지문이 길 경우에는 여기서 지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뭐 두 번째 지문에서 간다. 보통 4번하고 5번은 두 번째 지문을 봐야 풀리지만 그 중에 한 문제가 두 번째 지문만으로는 못 풀기 때문에 연계를 시켜서 풀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계속 문제 풀면서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고요. 자, 총 그래서 단일 지문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요건 제가 이제 풀이법을 다 얘기했었던 거네요. 단일 지문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을 읽을 때는 제가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만 제목 같은 거나 이메일 뭐 공문의 경우에 수신자 발신자 확인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서로 같은 회사 사람이냐 다른 회사 사람이냐 이 회사 이름 같은 걸 보면 막 드러나요. 혹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세 줄까지 읽습니다. 초반부 한 세 줄까지 읽으면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이런 게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부터 절대 미리 읽지 마시고 문제 들어가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거는 웬만하면 그게 주제 목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풀려버려요. 저절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부터는 순차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 문제 읽고 지문 들어가고요.
세 번째 문제 읽고 지문 들어서 풀고. 왜 그게 가능하냐면 시험에서 정답의 단서를 거의 순차적으로 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1시간 안에 파트 7을 좀 설명하려고 하니까 조금 말이 더 길어지네요. 자,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요거 지금 다중 지문 단일 지문은 이렇게 풀게 되는데 그럼 다중 지문은 어떻게 풀 거냐 잠시 후에 이야기할 거고요. 이거 좀 미리 얘기했네요. 제가 단일 지문 이렇게 푸는 건데 단일 지문 연습을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독해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문제부터 제가 자 프리 프로세스 잘 보세요. 지금 이걸 딱 대놓고 딱 이거부터 띄웠는데 그럼 여러분들 고민에 빠집니다. 이거를 다 읽고 나서 문제를 이렇게 들어가면 다 읽고 나서 문제를 들어가면 또 문제 풀면서 또 지문을 또 보게 되고 그렇다고 문제부터 만약에 LC 수업 하듯이 막 LC 문제 풀듯이 문제부터 다 읽고 나서 또 지문을 들어가 버리면 이것도 다시 또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풀어주는 프로세스는 딱 이래요. 처음에 제목 봐라. 제목. Findings from the recent observation. 최근 observation을 이렇게 본 거죠. 관측하고 이렇게 잘 봤는데 그거로부터 findings가 결과물, resul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딱 봤을 때도 이건 나오는 내용 자체가 리포트가 하니까 뭔가 열심히 관찰하고 조사해서 어떤 조사 결과물을 여기다가 내용을 담아 놓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아직 정확하진 않고 누가 누구한테 이걸 왜 했는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아직 문제 읽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먼저 읽어주세요. 여기까지 읽고 나서 딱 판단하는 거야. 도대체 왜 쓴 거지? 자, 우리의 팀이 learned a lot, 많이 배웠어요. 뭐에 대해서? 당신의 회사의 운영에 대해서. 가동, 운영, 영업 이런 뭐 동안에 우리의 2주짜리에 걸친 작업장, 관측, 관찰, 점검 동안에 그러니까 저 팀이 이런 걸 점검하고 관측하고 관찰하는 애들이고요. 쟤네들이 너의 회사, 이 글을 읽는 사람의 회사에 가서 2주 동안에 살고 먹고 살고 하면서 똑바로 하고 있나 하면서 이렇게 봤다라는 소리겠죠. 근데 one thing 한 가지가 있는데 we noticed 우리가 알아차렸던 한 가지는 that 이하였다. 너의 직원들이 뭐 한다라고 있는 거? make sure 분명히 하는 거예요. 보는 것을 그들의 일을 언제까지 보는 것이냐? until it is finished. 그것이 끝날 때까지 아주 일을 끝까지 잘 붙잡고 늘어지는 걸 봤다. 약간 좋은 느낌이 있네요. 사람이 일을 조금 맡았다 확 때려치고 이런 게 아니고 일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네. 근데 since는 뭐뭐 때문이라는 뜻이죠. 너의 사업이, 너의 회사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에 기반을 두고 있으니 이렇게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끝까지 보는 거, 끝날 때까지 보는 것은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필수적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평가는 나쁘지 않네라는 것까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직원들은 그래도 끝까지는 하더라.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 파악이 된 거예요. 이거는 조사 결과물에 대한 내용일 거고 자, 제가 하는 프로세스 잘 보세요. 우리 팀이 이런 거 조사하는 팀이겠고요. 누구한테? 이 회사. 근데 뭐 하는 회사냐면 웹사이트 만드는 회사죠. 웹사이트를 만드는 이런 회사의 애들을 관찰을 했더니 얘네들이 열심히 그걸 끝까지 하고 있더라. 그래서 결과를 하나 얘기했는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제서야 이제 문제를 들어갈 건데 그 전에 그럼 나머지 문단은 어떤 식으로 구성될까를 예상을 해보자면 이 출제자는요 지문을 어느 정도의 길이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내용만 얘기하고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틀어주는 거야. 그런데 뭐 이런 부분은 좀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잘 안 되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 한번 이렇게 한번 개선해 봐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하면서 마무리 될 것 같다는 생각 정도만 하세요. 문제 이제 들어가는 거야. 다 안 읽었어요? 그 1번 보는 거죠. 그랬는데 1번 문제가 하필 이렇게 딱 주제 문제로 팍 나와버리잖아요. 이 보고서가 주로 뭘 다루고 있니? 그러면 운 좋게도 이것은 지금 읽었었던 부분으로 그냥 풀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답을 여기서 골라볼까요? 소셜 이벤트의 기획. 소셜 이벤트라는 게 이런 친목 활동, 행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죠. 주제 문제는 오답 보기가 엉뚱한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회사의 매일의 영업, 운영, 활동 이런 거. 이런 거냐? 아니면 C번은 부적절한 행동이냐? 한 직원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틀어졌어요 벌써. 그 다음에 D번은
더 많은 고객들을 이끌어들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 처음부터 그러면 저희가 새로운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고객을 이끌어들이려면 열심히 매일마다 전화해서 10,000원짜리 한 장씩 주세요. 그럼 고객들 잘 들어옵니다.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답을 고를 수가 있는데 제가 얘기했죠. 6개 주제 문제가 한 시험에서 보통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 정도가 조금 난이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만 봤을 때 안 풀리거나 한 보기가 2개 정도 가지고 사람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때는 일단은 멈추고 나머지 문제를 풀다 보면 지문을 다 읽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냥 한꺼번에 쫙 하고 마지막에 답을 결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보세요.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지문을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로 갈려요. 잘 보세요. 어떤 친구는 그래, 첫 번째는 제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풀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두 번째도 읽고 세 번째도 읽고 네 번째도 미리 다 읽고 시작할 거예요. 이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은 두 번째 읽고 지문 들어갑니다. 좀 풀고 또 풀리면은 세 번째 읽고 지문 들어갑니다. 풀고 네 번째 읽고 지문 들어갑니다. 풀고 어떤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가능합니다. 자신한테 편한 방법을 하세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한 문제씩 가는 편이에요. 한 문제 집중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로 문장 삽입 문제를 그래도 더 먼저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첫 번째 문단 정도 읽었는데 이거를 읽어보고 나서 미리 대입할 준비, 즉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상을 해주고 기억하고 있으면 이 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은 어차피 다 읽게 될 거고 그랬을 때마다 중간중간을 딱딱 보면서 대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먼저 읽습니다. 근데 however 나오죠? 그럼 별표 쳐야 돼.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차렸습니다. 뭘 알아차렸냐면 의사소통의 어떤 수준이 비교적 낮다. 뭐 사이에서 거의 모든 당신의 직원들 사이에서 지금 보면은 뒤집었잖아요. 근데 뒤에 내용은 안 좋다라고 하고 있어요. 의사소통이 안 돼. 관찰해 보니까 니들 직원들이 그럼 앞에는 좀 좋은 점 얘기했겠죠. 근데 우리가 봤더니 아까 방금 전에 읽었어요. 보세요. 좋은 점 얘기했잖아. 니네 직원들이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는 있어. 이런 거 좋은 거 같아. 뭐 좋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의사소통은 부족해. 근데 여기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봤더니 예시가 나와요. 이제 2명의 직원이 소비를 했어요. 이틀을 같은 것을 하는데 걔네들이 이전에 그들의 노력을 막 이렇게 협조하고 코디네이터가 조정하고 협조하고 이런 걸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같은 거를 이틀 동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없었다라는 말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땠냐면은 이러한 2명의 직원이 자기도 모르게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언제? 한 사람이 그거 완성하는데 필요한 건데 두 사람이서 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더라. 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의사소통의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시가 깔렸죠. 그럼 예시 전에는 항상 기본 명제로 뿌려줘야 되잖아요. 여기 과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네요. 이거야.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그냥 2번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바로 뭘로 결정이 되냐면 2번으로 결정이 됐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2번하고 3번은 자세히 안 풀고 그냥 답만 맞춰볼게요. 이제는 그러면 얘는 풀렸는데 2번하고 3번이 안 풀렸으니까 나머지 문제는 읽어야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추천사항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미팅이 필수적이다라고 그 다음 문단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A번 답을 할 수 있고요. 3번은 소셜 이벤트에 대해서 암시하는 게 뭐냐 suggest. 그러니까 소셜 이벤트라는 키워드는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을 일단은 찾아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소셜 이벤트에 대한 언급이 막판에 나오죠. 여기에서 쭉 가서 뭐 미팅 꼭 해야 돼 이런 말 나오고 나서 마지막 문단에서 소셜 이벤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위를 보지 마세요. 어차피 여기에 쫙 잘 보면 소셜 이벤트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소셜 이벤트라는 것은 어떻다라고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can improve team camaraderie 그 다음에 and develop the relationship 관계도 끌어 그리고 또 뭐 직원들 사이에서 이거가 뭔 소리냐면 직원들끼리 이렇게 유대관계나 사기 같은 걸 끌어올린다라는 말이 됐어요. 그래서 요것은 그런 보기가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바로 뭐가 답이 됐냐면 C번이 답이 됐는데 이 회사의 전반적인 사기를 끌어올 수 있다. 그래서 C번이 답이 되는. 단순히 추론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유추가 좀 쉽게 되는 패턴이었죠. 추론 문제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냥 얘처럼 그 키워드 주변을 들어가면 답이 툭 하고 나오는 패턴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쫙 다 위하고 아래를 다 조합해서 어떤 두 개의 단서를 결합해서 풀리는 그런 추론 문제도 있다. 그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것은.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연계 문제, 이중 지문, 다중 지문, 삼중 지문, 이중 지문 어떻게 푸는지를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마저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중 지문하고 삼중 지문 한꺼번에 설명해 보자면 뭐 총 몇 문제가 나온다. 두 지문 간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뭐 이런 거보다 더 우선순위 돼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단서의 위치를 외워버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중 지문 좀 쉬워요. 이중 지문은 얘는 여기에서 지나가고 얘는 여기서 지나가고요.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중요한데 교과서 패턴을 먼저 공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응용 패턴 보는 거. 교과서 패턴은 역시 첫 번째 지문으로 갑니다. 대신 첫 번째 지문이 길이가 길겠죠. 그리고 나머지 두 문제는 무조건 두 번째 지문을 끼고 가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두 번째 지문만으로는 안 풀려서 두 개를 같이 봐야지 풀리는 연계 문제가 나옵니다. 왜 이중 지문에서 연계 문제가 중요하냐면 연계 문제가 아닌 것은 단일 지문만 봐도 풀리는데 여러분들 연계 문제가 아닌 것을 자꾸 연계 문제처럼 착각을 하거나 혹은 단일 지문인데 그러니까 연계 문제여야 하는 것을 눈치를 못 채게 되면은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시간이 막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연계 문제겠다라고 예상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지문 독해를 하다가 벌써 금액 이야기 나와요. 장소 이야기 나와요. 연설자 이야기 나와. 각종 조건 같은 게 막 나와. 근데 그것이 변경이 돼요. 그러면 딱 그 부분 가지고 연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문을 막 읽고 있는데 표가 나와요. 표의 목록 같은 게 막 등장해. 그러면 그 목록 부분 딱 연계하는데 사용되겠죠. 그러니까 미리 연계할 부분이 이 부분 같은데라는 생각은 항상 갖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표 같은 거 나오고 나서 맨 아래에 노트 하면서 예외 및 부가사항 같은 거에 빡 하고 납니다. 뭐 주목하세요 알림 하면서 뭐 이런 별표 같은 게 있을 때도 있고요. 이런 것들 꼭 연계돼. 그 다음에 이런 인보이스 같은 거에서 보면 금액 같은 게 막 나와 있을 때 금액 뭐가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뭐 할인을 해줄 때도 있어요. 그게 할인이 배송비를 할인해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프로모션 코드로 그냥 너 단골 고객이야. 그럼 빼줄게. 그럼 딱 그 부분 가지고 묶어서 그냥 딱 풀게끔 한다. 여러 가지 연계 포인트가 있어. 참 ETS에서 매번 개발하는 것 같아요. 이것 개발하고 저걸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문제 풀면서 계속 그런 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자, 삼중 지문도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삼중 지문은 여기 지문이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세 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교과서 패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과서 패턴. 이렇게 생겼을 때 항상 절반으로 나누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절반으로 나눠서 첫 번째 문제는 그대로 여기 세 줄, 여섯 줄 안에 답 지나갑니다. 이건 내가 지금까지 수백 회 파트 7을 기출 문제를 그러니까 시험을 봐가지고 계속 풀어봤어요.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실제 시험을 봤는데 다 여기서 지나가요.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게 문제인데 요것이 여기서 그냥 풀리는 패턴도 있고요. 혹은 두 번째 것도 첫 번째 보는 패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게 문제인데 세 번째 것은 여기만 봐서는 보통 안 풀려서 여기까지 같이 보는 연계 문제 1 플러스 2 이른바 1 플러스 2 연계 문제가 보통 여기서 하나 등장하죠. 교과서 패턴이 그래요. 이것이 2번이 될 때는 대신 그러면 2번은 또 단일로 풀리게 됩니다. 이랬을 때 여기 항상 한 고비를 넘었다고 표현합니다. 제가. 한 고개를 넘었으면 잠시 멈춰주고 쉬고 그리고 나서 4번, 5번은 기본적으로 둘 다 세 번째 지문은 끼고 간다라는 걸 꼭 명심해 주세요. 근데 이 둘 중에서 한 문제가 보통 뭐 4번이든 5번이든 그 한 문제가 세 번째 지문만으로는 안 풀리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를 봐야 될 때도 있고 혹은 두 번째를 봐야 될 때도 있는 지문으로 기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해 나가시면 확실히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좀 강의가 길어져서 제가 좀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단일 지문하고 똑같은데 자, 저는 30초 정도를 소비를 해요. 뭐 하는데 소비하냐면 전체적인 지문의 관계를 따지는 데 소비합니다. 바로 문제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 광고 지문이구나. 그 다음에 인보이스고 그 다음에 이메일이구나.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엮일 것인지를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들어가죠. 자, 일단 광고 지문은 요 부분에 대한 정보가
이 광고글을 발행한 그 다음 뭘 광고하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되겠죠. 20년 동안에 이 업체가 사무실 소유자들 그럼 요걸 딱 보니까 사무실 소유자가 이 글을 읽겠구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은 옵션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건데 뭘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거는 뭐 가구나 조명이나 무슨 창문 그리고 바닥 등등등.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서비스를 광고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나머지 내용은 상당히 이제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죠. 그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쭉 강조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자세히 읽지 말고요. 그냥 누가 누구에게 왜 무엇을 광고하는 거지 정도 확인이 되는데 한 10초에서 15초 걸리겠죠.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단 어디를 꼭 봐주셔야 되냐면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정보는 나중에 연계 문제로 활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해 보니까 얘네들이 자기네들 광고하고 나서 막판에 뭘 집어넣냐면 쿠폰 하나를 집어넣었잖아요. 이 쿠폰은 뭐에 대한 쿠폰인가 봤더니 할인 쿠폰이에요. 할인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별표를 미리 쳐주세요. 왜? 이따가 연계 문제로 활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할인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문은 또 뭔가 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다 보지 않죠. 지금 주제, 목적 정도 확인해주고 누가 누구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고객 이름이 나옵니다. 베스트 오피스 서플라이즈라는 이 업체한테 발행된 인보이스죠. 운송장이고요. 그 다음에 날짜 나왔고 또 어떤 거를 확인해 주셔야 되냐면 이 구체적인 항목을 자세히 읽지 마세요. 그냥 쓱 보는 거야. 왜냐하면 이 부분을 뭐 주문을 했거나 이랬을 경우에 발송을 해준 그 정보로 이 운송장이 구성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금액이 빠져나가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연계 문제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문을 확인해 보면 세 번째 지문은 업체명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보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아까 방금 전에 인보이스에서 나와 있었던 고객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매를 한 거고 그럼 요거는 첫 번째 지문에 있었던 광고 지문의 주소니까 물건을 판 업체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무슨 내용으로 가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hello 하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I just want to thank you. 나는 감사하고 싶은데 너의 타일 작업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업체가 타일 작업을 해줬겠죠. 첫 번째 지문에 나와 있는 그 업체가. 그리고 또 바닥 설치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다. 근데 길이가 별로 안 길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럴 경우는 그냥 다 읽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나는 생각한다. 플로어 타일들이 아주 훌륭한 옵션이라고 완전히 우리의 사무실을 바꾸는데 Not only does the installation of these add value and beauty to our office. Not only라는 것은 뭐뭐뿐만 아니라 이런 거죠. 그래서 설치가 이러한 것들의 설치가 value를 덧붙였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무실의 아름다움을 그러니까 값어치와 아름다움을 우리 사무실 쪽으로 덧붙였을 뿐만 아니라 but 또한 they can be a practical solution. 실제적인 솔루션이 됐는데 for the areas that receive a lot of high foot traffic, 그러니까 high foot traffic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을 받는 지역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솔루션이 됐다. 왜냐하면 since they are amazingly easy to clean, 쉽게 청소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마무리해서 전체적으로 글의 분위기는 지금 상당히 만족해 있는 분위기죠. 그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막판에 추가적인 어떤 혜택이 나오나 봤더니 10% 디스카운트 뭐 이런 거 고맙다. 그럼 이걸 보니까 아까 할인에 대해서 금액이 빠져나갔었잖아요. 뭔가 연계해서 지금 문제를 풀으라고 할 것 같구나라고 예상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천도 하겠다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시험장에서는요. 항상 문제를 미리 이렇게 5개가 있을 때 문제를 미리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문 관계, 관계 파악. 어떤 게 연계 문제로 있다가 활용될 것인지를 예상해 보는 거. 이 두 가지 작업을 30초에서 40초 이내에 먼저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럼 문제 막상 풀 때는 어떤 순서대로 보는 거냐면 2중 지문이든 3중 지문이든 문제 3개까지 해서 한번 끊어주세요. 이렇게. 왜 끊어주냐면 5개 연속으로 쫙 보게 되면 사람이 지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서가 들어가는 패턴이 딱 3개에서 틀어진단 말이야. 자, 어떻게 틀어지나 보세요. 첫 번째 문제는 당연히 첫 번째 3줄, 첫 번째 지문에 3줄이나 6줄에서 답이 지나간다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뭐 첫 번째 지문을 봐야 될 때도 있고요. 또 두 번째 지문을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첫 번째 보는 경우는 거의 없죠. 얘는 두 번째 지문을 보통 보고 혹은 안 풀리면은 첫 번째 지문을 같이 보는 연계 문제일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근데 얘는 동의어 문제니까 어차피 동의어는 그냥 풀려버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거는 첫 번째 지문을 보면 풀린다. 이거는 첫 번째 지문일 때도 있고 두 번째 지문일 때도 있다. 혹은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연계해야 될 때도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연계가 아니었다면 이것이 연계 문제가 된다. 근데 지금은 이게 동의어 문제니까 그러면 17번이 연계 문제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문제가 남았죠. 나머지 두 문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세 번째 지문을 보고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이 두 문제 중에 하나는 세 번째 지문을 보면 바로 풀리는데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세 번째 지문만으로는 안 풀리기 때문에 연계를 하도록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 정도 생각해 보시고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답을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보니까 광고가 되지 않은 거 낫이 들어가면 일단은 별표를 쳐주세요. 왜냐하면 실제 시험장에서 저 낫이 신기하게도 안 보입니다. 되게 신기해요. 아니 내가 토익 시험을 정말 수백 회는 아니지만 제가 16년 동안 시험을 본 사람인데 낫이 안 보여요. 와 마음이 급하면. 그래서 이거는 반사적으로 그냥 항상 낫이 있지를 인지하기 위해서 한번 칠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광고된 서비스가 아닌 것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질문에 우리 업체가 역사가 이렇게 됐고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광고를 막 하겠죠.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그 부분에서 단서들이 몰려 있을 거고요.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 찾아내면 그 주변에 몰려 있는 경우 딱딱딱 이렇게 몰려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간혹 가다가 하나 툭 나왔는데 저 뒤에 두 개가 툭툭 나오거나 혹은 두 개까지는 연속으로 있다가 마지막 하나 툭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같이 몰려있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만이라도 찾아주는 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보기를 좀 먼저 보는 경향이 있어요. 딱 보고 나서 그래 좀 특이한 단어 예를 들면 early morning이라는 것은 바꿔치기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이른 아침 뭐 굳이 바꿔치기 한다면 아침 뭐 6시 아침 뭐 새벽 무슨 5시 그런 것들로 바꿔치기 될 것 같으니 이거부터 먼저 유심히 이게 있나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있으면 그 주변에서 두 개 더 찾으면 두 개 다 제끼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지문을 쓱 하고 빠르게 이제 나머지 부분을 봐야 되는데 바닥 설치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고요. 이거는 세 번째 지문에서도 바닥 설치해줘서 고맙다 했으니까 언급이 됐었겠죠. 그래서 있는 거니까 오히려 탈락이 되는 거야. 있는 거는 오히려 오답이다. 그 다음에 샘플을 갖고 오는 거야. 고객의 그 사업장으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첫 번째 지문에 보면. 그래서 이것도 탈락. 근데 카페트 청소해 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C번이 정답이 됐고요. 아침에 요게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시켜줄게요. 여기에 첫 번째 지문에 보면 초반부에 업체명 우리는 이런 뭐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요게 보니까 어울리머니 훅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에서 얘네들이 너의 작업에 방해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이렇게 작업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럼 여기 주변을 바탕으로 그래 샘플 얘기 나오는지 또 뭐 아까처럼 설치 얘기 나오는지를 딱딱 확인해 보면 그 세 가지가 언급이 딱 되면서 그렇지 않는 not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 두 번째는 첫 번째 지문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지문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진이라는 업체의 제품군이 최근에 바뀌었는가 그랬는데 인보이스를 생각해보니까 인보이스에 이런 내용이 나올 이유가 없죠. 인보이스는 그냥 이 고객이 뭘 주문했다라는 주문의 목록 딱딱딱 나오고 금액이 얼마다 나오는 그런 서류이기 때문에 이것도 첫 번째 지문에서 풀릴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지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 LED에 대한 언급이 딱 나와요. LED lights are bright and significantly more efficient. 그래서 LED가 훨씬 더 효율적인데 그런 것도 이제 뭐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커팅 엣지라는 말이 최첨단을 뜻하는 말이거든. state of the art라는 말도 쓰는데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건데 그러면 17번은 D를 답으로 고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LED 조명이 이제는 이용 가능한 거니까. 근데 이 LED 이야기 나오는 부분에 이미 동의어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커팅 엣지라는 것은 최첨단, 최신, 그래서 업투데이트가 답이 되는 문제였고요. 자, 그럼 세 문제가 일단 풀렸잖아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 세 문제 안에서 연계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물론 지금 예제는 그냥 뭐 단일 지문으로 다 풀리긴 했는데
마음속에 준비를 해달라. 연계 문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큰 산을 하나 넘은 거예요. 산을 넘으면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기 위한 뭔가 추가의 동작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꼬집는 걸 옛날에 했는데 하도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집중을 딱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문제는 기본적으로 세 번째 질문을 끌고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세 번째 지문을 하나는 연계를 하고 하나는 연계를 안 하고 그렇게 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세 번째 지문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자 봤더니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 whose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거.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세 번째 지문에서 되게 설치에 만족했다라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설치한 사람이죠. 근데 보기 중에 벌써 그런 보기가 그 설치 작업에 만족했다라고 해서 C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계를 안 해도 그냥 풀려버렸어요. 그러면 오히려 나머지 두 문제 중에 하나는 연계가 안 되고 풀렸으니 마지막 남은 한 문제가 연계 문제라고 미리 생각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삼중지문의 포인트는 연계 문제를 미리 딱 예상해주고 들어갔을 때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냥 생각을 하세요. 너는 세 번째 지문만으로 안 풀릴 거잖아. 아마도 베스트 오피스 업체에 대해서 사실인 건 뭐냐, 오피스 서플라이 업체에 대해서 사실인 게 뭐냐 그랬는데 하나씩 보긴 다 읽어봐야 되겠죠,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아까 지문 읽었을 때 뭐 마이너스 하면서 이렇게 금액 빠져나갔었던 거 기억나요? 첫 번째 지문에서 쿠폰이 있었던 거 기억나요? 쿠폰 쓰면은 돈 절약해 주는 게 나옵니다. 돈 빼줘요. 그래서 돈이 빠진 거고 또 세 번째 지문에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그 쿠폰 잘 썼어 고마워까지 얘기 나오죠. 그러면 이것을 연계를 다 해보게 되면 아 얘네들은 쿠폰을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쿠폰을 누구한테 줬는지까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쿠폰은 누구한테 줬느냐라고 보면 첫 번째 지문에서 나옵니다. 쿠폰은 온라인 커스터머인데 who has never placed an order with us 결코 우리한테 주문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주문을 한 적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였거든.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아 얘네들은 쿠폰을 썼다라는 것은 처음 첫 고객이구나. 그죠? 뉴 커스터머. 그래서 첫 고객이니까 보기 중에 그런 보기가 딱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죠. 봤더니 B번이 그런 보기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풀이법이 여러분들은 문제 푸실 때 항상 어떤 식이에요? 시험장 가서 거기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죠. 근데 제가 푸는 풀이법 물론 저도 ETS에서 하는 그 매번마다 개발을 해요. 이 사람들. 이번 시험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우주선에 관련된 게 나왔어요.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뭐에 관련된 위성이냐 그러면서 토익 시험이 이렇게 과학적 기술적으로 확 넘어가는 게 흔하지 않은데 계속 문제 개발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새로운 문제로만 만들지는 않겠죠. 다 기존 문제를 또 어느 정도 변형해서도 쓰고 그 ETS에서 공신력을 계속 유지하고 난이도를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기출문제를 섞어서 쓴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기출됐던 패턴을 학습을 하시면 저처럼 시험장 갔을 때 이 문제는 지문을 독해를 하다가 이 부분이 이따가 연계 문제로 활용이 되겠구나를 생각을 하고 연계 문제를 풀 때도 이 부분이 활용되겠는데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기 때문에 확실히 정확도가 달라요. 속도하고 정확도 달라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푸는 게 아니다. 문제는 그냥 가서 고민해서 푸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미 알고 있는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난 이 문제 원래 알고 있는 거야. 풀 줄 알아. 근데 그냥 이게 답인데 이것도 그러네? 그렇게 푸는 거죠. 이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학습하시고 수업 듣고 따라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나긴 강좌 총 11강으로 RC 강의를 찍었는데 정말 따라오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끝으로 궁금한 내용 강의 중에 궁금한 거 아주 뭐 사소한 거로 상관없어요. 궁금한 내용 있으면 저한테 카톡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주실 때는 간단한 자기소개는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중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카톡 아이디 점인 친구들 제일 무섭다고. 그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저기요 그러면서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제가 있었던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교재 자체에 궁금한 부분은 이제 또 교재에 대해서 질문하는 곳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수업 후에는 항상 틀린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거. 그 다음에 중요사항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어장 공부해주고 셀프 테스트까지 보시는 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전 모의고사 1, 2 부분 마지막으로 학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감사합니다. 저는 물러갑니다.